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탄소광의 어떤 조직 특성에 관해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저탄소광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특별한 공정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은 고탄소광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 같은 게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이 확산 현상에 의한 이제 표면 침탄법 또는 표면 질화법으로서 소개를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방식에 의해서 특수한 합금을 여러 종류 이제 만들게 되는 겁니다. 예, 표면 침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탄소광으로 가공을 해서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겠죠. 했을 때에 이 제품의 표면에 침탄, 이 탄소를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일단 이제 탄소광 제조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그 지난주 공부할 때 보게 되면 이제 탄소가 뭐 0.2%라든가 또는 0.8% 이런 탄소광들이 있었는데 이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특히 이제 탄소 포함 비율 그 다음에 열 처리 방법에 따라서 탄소광의 기계적 특성이 좌우가 됐었죠. 그래서 이 강의 탄소 주입을 위해서는 저기 포철에서 이 철광석을 이제 용융시에 로에서 적절한 양의 이제 코크스를 사용해야 됩니다. 코크스라는 게 탄소 덩어리죠, 그죠? 이 코크스를 적당량 집어넣고 공기라든가 뭐 온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조절을 하게 되면은 일정 비율의 탄소를 포함한 탄소광이 제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이미 만들어진 탄소광 재질 부품에 기계적인 물성을 더 향상을 시켜야 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녹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 탄소광의 탄소 비율 조절은 이제 곤란하지만 단지 이 제품이라는 게 대부분 보면 이제 표면에서 이렇게 뭐 이 기아라든가 물려서 돌아가죠, 그죠? 그래서 이제 표면 가까이 특수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표면 가까운 층에 탄소량을 조절하자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0.2% 탄소광인데 좀 물러요. 근데 좀 이제 경도를 증가시키고 싶다. 그럼 표면에 탄소를 침탄을 시키면 되죠. 어떻게 하느냐? 이 탄소광 부품을 탄소 성분, 그죠? 아까 뭐 이 제철소에서는 코크스 사용했고 거기다 어쨌든 이제 탄소 이 성분을 집어넣어야겠죠. 해서 고온에서 일정 시간 가열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탄소가 이 표면 근처에 몇 미크론 정도는 스며 들어갑니다. 해가지고 적절한 이제 열 처리를 하게 되면은 기계적인 물성이 상당히 좋아지죠. 이런 이 탄소를 집어넣는 이제 침탄법도 있고 또 질화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질화법은 뭔가 하면은 탄소를 집어넣는 게 아니고 질소 아시죠? 질소. 이 탄소광 부품을 그 로에다가 질소 성분을 넣고 고온에서 일정 시간 가열을 하는 것입니다. 원래 질소라는 게 이제 자동차 정비에서도 보면은 이제 낙스라고 그래가지고 이 질소가 고온에서 한 2000도 정도 되게 되면은 산소하고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질소를 많이 집어넣고 노에 이 온도를 상당히 이제 높여주게 되면은 이 질소 성분이 이 철 표면하고 이제 반응을 해서 스며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은 그 내마모성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실제로 산업계에서 많이 쓰는 표면 처리법이죠. 그 다음에 이제 화염 경화법이라고 있는데 이 이거 화염 처리하면 어떻겠습니까? 일단은 이제 탄소 성분에도 영향을 좀 줄 수가 있고요. 상당히 이제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죠? A1 펜트점 이상으로 뭐 해서 일단 주위 공기에 탄소나 질소 성분이 있으면은 이 표면에 침투가 가능하겠죠. 화염 처리 후
적절한 이제 열처리 냉각을 하면은 이 기계 물성이 상당히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뭐 표면 처리 효과는 요약해 보면은 이제 내마모성 잘 닳질 않는다는 거죠. 부식성 녹도 잘 안 씁니다. 그 다음에 경도 자체도 증가하게 됩니다. 표면 처리 뭐 침탄법이라든가 이런 이제 표면 처리 로에서의 그 확산 메커니즘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금속 그 표면 처리용 그 부품에 대해서 이 금속의 어떤 표면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탄화 또는 이제 질화겠죠, 그죠? 그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단 이제 그 제품을 노안에 놓고 노를 이제 가열을 합니다. 그 어느 정도 이제 온도가 이제 올라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 우리 그 탄소관 같으면은 변티 온도라는 거 있었죠, 그죠? A1 뭐 700, 뭐 20도 안팎 그 정도 이제 올려놓고 이 노안에 그 특수한 가스를 주입을 해야 됩니다. 뭐 탄소 성분이라든가 또는 이제 질소 성분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 표면 처리 부품 자체는 어 그 속에 뭐 탄소 같은 게 아마 조금 들어 있겠죠 원래. 근데 이제 이 외부에 있는 그 어떤 탄소 성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주사 놔서 뭐 저기 몸 속에 뭔가 집어넣듯이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는가 하면은 일단 이제 노의 온도를 높이게 되면은 아마 이 표면에서 굉장히 뜨거워질 겁니다. 하고 속 내부에는 여기 이제 그림 그려놨죠 빨간 선 그죠? 속 내부는 온도가 좀 낮습니다. 온도 분포가 생기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노에 이제 특수한 가스의 농도가 이제 좀 진하게 들어 있겠죠, 그죠? 근데 물체 내부에는 뭐 조금 원래 있던 만큼만 이제 들어 있죠. 그러면은 이 안팎으로 농도 차이가 생기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이, 이 탄소 성분이나 질소 성분이 스며들어가느냐? 이게 이제 농도 차이에 달려 있습니다. 거기 이제 파란색으로 이렇게 이제 그려놨는데 농도 차이가 있겠죠, 그죠? 우리가 이제 그 식물에서 보게 되면은 그 뿌리에 이제 물을 주게 되면은 이제 그 이 삼투압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 밖에 압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뿌리 속 그 압력이 낮죠. 특히 이제 그 농도 측면에서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뿌리 밖에서 안쪽으로 뿌리 속으로 물이 스며 들어가겠죠, 그죠? 그런 걸 삼투압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확산이라고 그럽니다. 확산. 그 원어로는 이제 이 디퓨전이라고 그러죠. 디퓨전. 그래서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이제 노의 이제 가스 농도와 이제 표면 처리 부품 속 내부 농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클수록 좀 많이 스며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우리 목표가 이제 속 내부까지 그 다 확산시키려고 하게 되면은 시간이나 뭐 그 에너지 비용 이런 게 이제 많이 들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표하는 바는 표면 근처만 이 탄화 처리라든가 질화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확산 메커니즘에서 이제 표면 침탄법 또는 질화법 뭐 이런 것들이 또는 뭐 이 화염 경화법 같은 게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이 작동하게 되는 겁니다. 일단 철을 생산하는 제철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철 과정이 있고 제강이 있습니다. 제강은 앞서 얘기했던 탄소강이 있죠. 0.2%에서 1.7%까지의 탄소강 요거 만드는 걸 제강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제철 과정 중에서 일부 꺼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자, 일단 전체적으로 제철 과정은 철광석을 녹여서 일단 고탄소 고탄소를 함유한 선철을 생산을 합니다. 선철은 픽 아이런이라고 합니다. 픽 아이런. 이건 뭐 저기 그
녹은 거를 그 이제 굳히게 되면은 이제 큰 덩어리가 되는데 돼지 모양이겠죠, 그죠? 일단 픽 아이런 이걸 이제 생산을 합니다. 이 탄소 함유량이 2.5에서 4.5%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이걸 굳히게 되면은 이거를 우리가 주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그 냉각시키는 게 아니고 틀에다가 어떤 모양을 만들어야 되니까 틀에다 부어서 만들죠. 주조가 가능한 철, 주철이라고 합니다. 그 탄소광에서처럼 뭐 A1 벤틀을 이용해서 뭐 특별한 이런 거를 하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철 성분 뽑아내고 나면은 이제 암석기 녹은 찌꺼기 이런 것들을 이제 슬러그라고 합니다. 슬러그 다 버려야죠. 그 다음에 제강은 뭐냐? 아까 이제 고탄소 선철이 생산이 되는데 탄소 함유량이 굉장히 높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 탄소 성분을 조절해야겠죠. 0.02에서 1.7%까지 그 탄소 함유량을 이제 조절하게 되면은 요거를 우리가 이제 탄소광이라고 하죠. 일반 탄소광. 그래서 요거는 저기 720도, 723도를 기점으로 해서 A와 매대점 기점으로 해서 그 열처리를 통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탄소광 제품을 생산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 고로라는 게 있습니다. 이 탑처럼 생긴 건데 높이가 아주 높은 용광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코쿠스에다가 공기를 주입해서 연소를 시키죠. 그 다음에 뭐 산소 농도라든가 이런 거를 측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녹은 철이 하부에 고이게 되는데 이거 뽑아내는 게 아까 그 픽 아이런 선철입니다. 예. 그 다음에 평로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그 이 축열실 뭐 일정하게 어떤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축열실 뭐 단열 장치 뭐 이런 게 되어 있는 반사로의 일종입니다. 그 다음에 절로라는 용어가 있는데 요 전자는 이제 회전할 때 전자로서 기울어진다. 용광로인데 기울어질 수 있다. 좀 크기가 작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전기로도 그 많이 사용하는데 전기로는 뭐 저희 전기로 히터 떼는 거죠, 그죠? 순간 고온 가열이 가능합니다. 이런 게 이제 우리 제철 과정에 대해서 알아야 될 간단한 상식이고요. 이 주철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주철은 이제 캐스트 아이런이라고 합니다. 캐스트 아이런. 원래 캐스트 하게 되면 어떤 이제 형상을 만든다, 주조한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탄소광은 A1 변태점 근처에서 모양을 만들어 열처리하지만 용융 상태의 샘물, 뭐 한 1500도 가량 되겠죠. 틀에 뭐 냉각하여 만드는 철로서 주물이라고 한다. 그 특징은 취성이 큽니다. 잘 깨져요. 그 다음에 취일드 주체리라는 게 있는데 취일드라는 거는 이제 식힌다는 얘기예요. 그 금형을 틀이죠, 틀. 금형에 차가운 그 온도로 용탕을 부어서 급속 냉각시키는 겁니다. 우리 그 저기 뭐야 술 같은 걸 마실 때 맥주를 마실 때 냉장고에 이제 얼렸다가 꺼내서 이제 맥주를 붓잖아요. 뭐 그런 방식이죠. 금형을 차갑게 뒀다가 용탕을 붓게 되면은 급속 냉각이 되겠죠. 이럴 때 이제 표면 경화가 강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쉴드 주철의 외부는 시멘타이트 조직 위주로 형성이 되고 시멘타이트 아마 지난주 공부했지만은 대략 그 경도가 800대에 이르죠. 800대. 오스테나이트가 450대고 마르텐사이트가 130 정도였죠. 그럼 이제 이런 덩어리 그 주철에서 외부는 급속히 식었지만은 속 내부까지 식으려면은 서서히 식어야겠죠, 그죠? 서서히 식으면은 속 내부는 그 인성이 터프니스가 증가가 됩니다. 이 칠드 주철 중에서 이 구상 흑연 주철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 현미경 사진이죠. 요게 인장 강도가 거의 최대입니다. 가장 고급 주철이죠. 탄소광 합금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탄소 성분 조절과 열처리 방법에 따라서 기계 재료 성능이 현저하게 변동합니다. 뭐 인장 또는 압축 성능, 연신율은 이제 늘어나는 비율이에요. 충격감, 이게 빵 때릴 때 금속이 어떤 버티는 그런 성능. 그 다음에 용접성, 원래 테르밋 용접이라고 하는데 스럴밋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이, 이 탄소광과 탄소광을 이렇게 이제 붙일 때 그 어떤 가루를 뿌려 가지고 열을 가해서 붙이는 거죠. 뭐 이런 게 이제 가능하느냐. 다음에 탄소광에 이제 특정 성분을 넣게 되면은 고온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수가 있습니다. 망간, 그 다음에 실리콘, 그 다음에 이제 P는 인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인을 갖다가 많이 집어넣게 되면 상온에서도 취성을 가지게 됩니다. 잘 부서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황은 고온 적열 취성을 나타냅니다. 이 고온 적열 취성은 뭔가 하면은 이 1200도 정도, 그러니까 1500도에서 놓고 1200도면은 뭐 반쯤 고체죠. 이럴 때에 이 황 성분이 많으면은 잘 부스러져요. 그래서 이제 이 인장 강도, 충격 가압에 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탄소광에 인 성분이 첨가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고온 적열 취성을 나타냅니다. 역시. 그래서 이제 그 충격에 약하죠. 충격에 약하고 잘 부스러지죠. 그래서 이제 망간 성분을 첨가하게 되면은 취성이 보완이 됩니다. 이 잘 부스러질 때는 가공하기도 힘들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인 성분이 필요해서 첨가했을 때 망간까지 첨가하게 되면은 보완이 됐으니까 가공하기도 좋죠. 뭐 여기서 가공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바이트 이런 걸 써서 이제 그 깎는 것이 아니고 뭐 망치로 두드린다든지 휜다든지 뭐 여러 가지 합쳐서 얘기하는 것이 이제 가공성입니다. 자, 일반 구조용 아벤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열간 아벤 제작을 하는데요. 열간 아벤이라는 거는 뭐 A1 빈트점 이상에서 뭐 저거죠. 이제 뭐 누르고 당기고 말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게 이제 열간 아벤 제작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조용 강을 만드는데 철근이죠. 인장 강도가 한 10 메가 psi. 이 정도가 굉장히 작습니다. 약간 휠 수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 이제. 그 다음에 그 아연 강판 있죠. 아연 강판은 뭐 자동차 만들 때 아연으로 뭐 도금을 하기도 하고 아연 성분을 뭐 섞어서 합금으로 만들기도 하죠. 이 아연은 용점이 420도 정도입니다. A1 벤트점보다 훨씬 낮죠. 그래서 이 아연 강판을 차체 도어라든가 이런 데 처리하게 되면은 강한 내 부식성을 가지게 됩니다. 요즘 차를 보면은 이거 저기 아연 처리를 적당히 해요. 그래가지고 저기 아마 인터넷에 보게 되면은 그 자동차 하부가 3년도 안 됐는데 헐어가지고 부식이 일어난 거죠. 참고로 제가 저 1996년식 마르샤 몰고 있는데 글쎄 뭐 이게 이제 아연 그 강판 처리를 확실하게 한 것 같아요. 지금 25년이 넘었죠. 25년이 넘었는데 전혀 녹이 슬질 않습니다. 그게 이제 아연 강판의 특징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이제 고장력 강판이라는 걸 씁니다. 이게 자동차용 강판인데 예전에 뭐 두께를 예를 들어서 OT를 썼다, 5mm 두께를 썼다. 그게 이제 이 강도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고장력 강판을 쓰게 되면은 두께를 3mm라든가 이런 식으로 얇은 강판을 써도 돼요. 즉 경량화가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점은 이게 접촉사고가 나서 우그러지게 되면은 급속하게 부식이 됩니다. 다 이제 이 당길 때 어떤 그 인장력 자체는 인장 강도라고 하죠.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경도에서 좀 얘기했지만 이제 마을텐사이트 조직이 굉장히 강화가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고속도강이라고 있는데 그 하이스피드 스틸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고온 강도가 아주 좋고 고속 절삭이 가능합니다. 이 절삭할 때 쓰는 바이트 재료로 많이 쓰죠. 그래서 그 합금 성분을 보게 되면은 W 텅스텐이죠. 18%, 크롬 4%, V 1%, V는 바나듐입니다. 그 우리 인터넷에 보게 되면 이제 다마스커스 칼이라는 게 있는데 그 중동 아라비아 애들이 그 유럽 십자군하고 옛날에 전쟁할 때 그 어떤 이제 무기의 어떤 품질이 아마 승패를 좌우를 했죠. 그래서 뭐 영화나 이런 거 제가 보니까 그 유럽 애들이 그 예루살렘에 그 주둔하다가 나중에 이제 다 쫓겨서 돌아갑니다. 그때 당시에 그 중동 사람들이 쓰던 이 칼, 그 재료가 이 다마스커스 강이죠. 그 성분은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이 고스도 강 같은 경우는 실제 만들어 쓰고 있고 다마스커스 강도 이 비슷한 건데 요거는 실제로 지금 흉내내서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인리스 강. 요거는 이제 녹 부식이 방지가 되죠. 스테인리스. 그래서 뭐 주방용 식기부터 해서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스테인리스 강의 이제 주요 성분은 크롬 니켈 합금입니다. 크롬 18%, 니켈 8%. 요거 암기해야 됩니다. 스테인리스 강, 크롬 18%, 니켈 8%입니다. 그 다음에 고스도강은 이제 텅스텐 18%, 크롬 4%, 바나듐 1%. 요 두 가지는 일단 암기해야 됩니다. 뭐 문제 여러 번 풀어보면은 뭐 대략 어렴풋하게 쉽게 암기가 됩니다. 자, 기출 문제 간단히 몇 가지 연습해 보겠습니다. 이 15번 탄소광 표면에 질소를 침투시켜 경화하는 방법으로 이 방법을 사용하면 담금질 조작을 하지 않아도 되는 특징이 있는 것은 이거 표면 침탄법 또는 표면 쥐라법 뭐 관련된 문제죠. 이 담금질하게 되면은 이제 이 표면의 경도가 크게 증가하죠. 마을텐사이트 조직이 강화가 돼서 그럼 이거에 해당하는 기법이 어떤 것이냐? 특히 질소를 침투시켜서 경화를 한다. 이게 힌트가 되겠죠. 그 다음 중 인장 강도가 가장 높은 것은 어느 것인가? 여러 가지 예제가 있는데 앞에 사진하고 어떤 정보를 한번 올려놓았었죠. 주철 중에서 이 주철이 가장 인장 강도가 높다. 고급 주철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3번 18 빼기 4 빼기 1형이라고 하는 W계 고속도강의 표준 조성은 W는 텅스텐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 고속도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구에서 사용하는 쇠를 깎는 아주 질기고 강하고 경도가 높은 특수강입니다. 합금강이죠. 그 비율을 외워야 된다고 일단 언급을 했었죠. 1841인데 어떤 성분이 1841%를 차지하느냐. 나머지 문제들은 풀어보세요. 뭐 거의 뭐 여러 번 풀어보면은 다 머릿속에 충분히 이 암기가 됩니다.